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최근에 전북대학교가요 30년 수건이었던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신임 김동원 총장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30년 감사합니다. 수건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년 전부터 우리 대학은 약학대학 유치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정말 마지막 결선 테이프를 끊게 되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지만 굉장히 여러 대학이 치열하게 경합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었다면서요. 네. 예.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대학에서는 약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이 전임 총장은 약대 유치 추진단을 만들어서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서 우리 대학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뒤를 이어서 결선 테이프를 끄는 셈이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또 쾌거이기도 한데 신임 총장님으로서 아직 2달이 이제 임기 시작 2달이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총장 시작하면서 약대 유치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언론과 또 지자체 또 많은 기관들이 이에 대한 요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결국 일을 해냈는데 무게감이 컸기 때문에 반대로 또 기쁨도 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립대 총장님들도 이제 다녀가시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신다고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립도 거점 대학이잖아요. 그 자리 직접 가보시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총장 자리 가보시니까. 바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생각 이상으로 짜여진 일정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 해왔던 것이 제게는 아마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총장 이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서로 구성원 간에 또 상처도 있고 한데 이제 어우러야 되고 또 봉합돼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이 모든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인데 결국 대학은 1000여 명 이상의 그 교수 전문가가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자유로운 사고가 대학이라는 곳을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소통하고 또 학생들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요즘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모인 곳에 자주 만나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아는 대학교 은사님도 우스갯소리로 술자석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떼 100마리 몰고 서울 가는 것보다 교수님 10분 데리고 서울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소통하시기에는 하여튼 총장님께서 이제 몫이겠고요. 따뜻한 동행이라고 슬로건을 걸으셨더라고요. 어떤 까닭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갈등이 굉장히 큰 사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모 교수가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갈등이다. 즉 조직과 조직 사이의 갈등, 계층과 계층 사이의 갈등이 크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대학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에 있는 여러 조직 간의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메꾸고 화합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들의 따뜻한 동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도민 10명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은 전북대학교 출신이라고 할 정도로 동문도 많고 지역에 이제 오랜 세월 함께 오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위상도 급부상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치가 지금 올라와 있던가요? 전임 총장님들이 가끔 이야기하셨지만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가 되겠다. 그런 각오셨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이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존 많은 사업들을 이어받으면서 우리 대학이 일부 분야에서는 거점 국립대 1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내놓은 결과가 국제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이래서 아마 자주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경상도에서 하물며. 주변에
대구나 부산에서 온 학생들 쉽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거기에서 수도권에서도 오고. 물론입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대학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장의 역할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자 스타일로 이렇게 교수님들도 하시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CEO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국책 사업도 많이 따와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줘야 되고 해외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네. 취업 잘 시켜줘야 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총장이라는 역할이 단순하게 상아탑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것은 많이 이제 희석이 됐고요. 사실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모든 분야에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교육이면 교육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연구면 연구 분야에서 가장 여로점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지역과 협력하고 기업과 협력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내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총장의 역할은 정말 팔방위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마에스트로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원 총장님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정보를 모아보니까 편안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구성원들도 적당한 긴장감을 좀 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조직을 다루는 이론이라고 하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드라이브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혹은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구식의 옛날 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결국 같이 동행하면서 이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이끌어가고 먼저 봉사하고 이들에게 먼저 참여시키고 이런 리더십 결국 조직 이론에 따르면 티어리 Y인데 이렇게 장려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압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부드러운 압박, 따뜻한 동행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좀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임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과 만나보고 있는데 이제 약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30년 만에 얻어진 쾌거인데 주변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전주 시내 그럼 약국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뭐 굳이 약학대학 유치해야 되나? 그런 얘기 또 있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부에서도 약대를 만들 때 약국 수가 모자라서 약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만든 약대는 단순히 개국 약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서 출발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여기에서 활용이 됐는데 지금 무슨 말이 있냐면 정부에서는 이번에 약대를 만드는 목표를 두 가지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제약산업을 이끌 우수한 산업약사, 또 하나는 기존의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체계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삼각축의 임상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임상약사, 즉 산업약사와 임상약사를 목표로 해서 이번에 약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약대들이 병원에서 개국하는 그런 일반 약사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 있던 우석대나 온광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대가 세계에 있어 경쟁이 되지 않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오히려 집중화돼서 더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이 세계의 약대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될 실습 공장은 GMP 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클린한 그리고 정도가 높은 청정한 정도가 높은 실습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각 대학이 하기는 힘듭니다. 대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약 실습을 할 수 있는 GMP 시설을 갖춘 제약 실습동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면 어느 다른 곳보다 훌륭한 이런 임상 실습, 제약 실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하고 오히려 그래서 제약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뭐 미국계 제약회사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북대학교가 유치한 약학 전문대학원은 단순한 약사 배출이 아니라 미래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제약 이쪽이 굉장한 새로운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그 주역들을 이제 배출하기 위한 그 정확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우리 아나운서님. 그 제가 수년 전에 스위스의 노바티스 제약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회사죠. 뭐 굉장한 제품들이 나오죠.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우리 한국 연구원들을 만났었는데 자부심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그곳에 모인 석박사급 인력이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사 20, 30명 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많은 인력이 모여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저희도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제약산업 클러스터를 미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전북이 처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또 교육 환경, 연구 환경이 반드시 성공해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이제 그 시설들 인프라가 지금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네, 네. 예, 인수공통 전염병 그렇습니다. 연구소라든지, 예, 네. 또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 예, 이미 예. 이런 연구소들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물 소재가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장수를 비롯해서 진한 여기 홍삼 또 마, 천마, 예, 네. 오미자, 복분자 등등 전부 천연 신약물 소재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풍부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기능성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수한 약품들을 만들어내면 전라북도는 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미래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여건의 그런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시설, 또 대학, 그리고 연구원들 이것들이 지배하게 되면 저는 모든 제약 산업을 다 총괄할 수 없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면 우수 학생들, 우리 지역의 또 인재들이 네. 취업, 어떤 창업,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네. 것도 용이할 것이고 돈 버는 대학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 예. 이미 사실 예. 외국의 대학들은 돈 버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예. 수많은 로얄티를 통해서 학교 발전 기금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에 가지 못하는데 대학에 발전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비를 많이 따와서 예. 하는 발전소, 또 하나는 발전기구를 많이 가져와서 발전하는 발전소인데 우리 졸업생들이 제약산업에 종사하면서 많이 성공하면 학교에 발전기구를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큰 이 발전기금 발전소가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입학 정원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 50%는 우리 지역 인재들, 네. 우리 지역 출신을 좀 이렇게 배정해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인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특별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 많은 그 기업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우수한 인재가 와서 일을 하다가 2, 3년 되면 스카우트 돼서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물론 다른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일을 해서 성숙이 되면 숙련이 되면 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이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이 돼야 된다. 즉 코어의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인재들이 지역 산업들을 꾸준히 밀어주면 네. 결국 그 기업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핵심에는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 출신의 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약대를 하면서 네. 다른 어느 대학보다 많은 할당량, 약 50% 지역 인재,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재들이 이 제약 산업 분야에 종사해서 가족을 먹이려 살기보다 우리 지역을 먹이려 살기고 네.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생각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강소기업들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학과 네. 지자체가 손을 잡아야 된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협력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좀 압박감도 좋습니다. 있고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 전북대학교가 이제 그 제약 관련돼서 미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이제 R&D 기관이 되면 네. 그 유수의 또 그 제약 회사들이 이제 집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전북대학교 그렇습니다. 주변을 예, 해서. 네. 예. 이미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읍에 네. 방사선 연구소, 첨단 방사 연구소, 그다음에 생명공학 분원,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 연구소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연구소는 기능성 식품이나 제약 산업을 일으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와. 연구소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네. 방사선 연구소만 하더라도 연구소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닙니다. 한 10여 개의 관련 연구소들이 같이 집적되어 연관. 있어서요. 예. 그래서 바로 거기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이미 그 방사선 연구소에서는 한국 콜마라는 기업을 런칭시켜서 로열티로 1,000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제약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 여기에 인적 자원만 투입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단순한 약학대학 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네. 미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는 대학도 예. 상아탑 속에서 혼자 하는 연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류 체계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네. 아마 약학대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모습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부각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도 늘 고민이겠지만 교육이냐 뭐 연구냐 이 밸런스 유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돈 벌면서 또 학생들 취업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인데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대학이 존폐 위기에 이제 네. 서게 네. 되는데 전북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예,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나요? 전북대학교는 예. 학생 유치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그 우수한 학생이 우리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학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전북대학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성공시키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우수한 인재를 제대로 받아서 전에는 많은 학생을 집단으로 교육시켜서 한꺼번에 내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중심이 각각의 인재의 특성에 맞추어서 하는 교육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구도 각각의 인재들을 모아서 서로 모아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나의 연구 클러스터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미니 클러스터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 학생들을 특성에 맞게 네. 4년간 교육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단순히 지역의 인재 아니라 국가의 인재, 아시아의 인재, 미래의 인재 이런 글로컬한 인재로 만들어내서 글로벌 시대에 예, 네. 이 학생들이 전주에 살고 있지만 금방 세계적인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과도 같이 협력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 대학도 이제 전북대학은 그런 때가 되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 네. 이제 국가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손짓을 내밀고 또 우수한 일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자원으로 합성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아마 이제 수험생을 둔 네. 그 학부모들도 함께 시청하시고 계실 텐데 공약도 좀 내걸으신 공약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한 5개 정도. 예. 예, 교육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아너 스튜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수한 학생을 길러서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을 기숙사에 전원 입사시키고 또 이 학생을 집중적으로 4년간 교육시키면서 모두 교환학생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일종의 보딩스쿨 뭐 비슷하게 해서 네. 모두 교환학생을 해외에서 해서 예. 글로벌 관광을 키고요. 또 돌아오면 많은 학생들을 지역 기업의 강소기업이나 혹은 우리 대학원에 진학을 시켜서 네. 지역 거점 대학의 역할에 맞는 핵심 인재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는 무엇보다도 특성화가 필요하겠다. 기존에도 특성화가 있었지만 보다 가깝게 지역 산업과 연관시키는 연구를 해야겠다. 즉 연구하는 결과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볼 때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골라서 그 중에서도 지역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투자를 했을 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총장에 취임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의 10명 중에 8, 9명은 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한마디로 취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취업도 양질의 취업을 하고 싶다. 네. 정규직에 들어가서 평생을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학이 지자체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독일처럼요. 예, 네. 맞습니다. 딱 네. 그런 모델을 우리가 가져와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관계기관의 장들이
매주 혹은 매월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들을 월드클래스 히든 챔피언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대학 총장님 혼자만 나서서도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네. 사회가 전체가 다 나서야죠. 지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예. 그래서 연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도 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업들도 다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비전 있는 기업들을 한 10여 개를 먼저 저는 샘플로 성장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먼저 인재를 보내고 또 그 기업들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해서 그 기업이 지금이 매출이 1,000억이라면 2,000억, 3,000억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세계 1위 제품이 1개라면 2개, 3개 이거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강소기업들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겠다. 그중에 약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갑니다. 예. 어쨌든 학부모들이나 또 요즘 경제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신 공약이 굉장히 쏠깃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수도권으로 갈 수 있지만 마음을 우리 지역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뭔가 경제적으로도 좀 혜택을 주고 또 글로벌 시대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전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도권 뭐 그 스카이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전북대학교로 유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 테크노파크를 육성한다 할지 창조교육 혁신센터를 만든다 할지 해서 각종 지역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포인트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키우겠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키우겠다. 또 기업과 기업을 서로 협력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학은 참여는 했지만 중심은 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모든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가 대학을 중심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그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학협력도 각종 산업단지 조성도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것도 대학이 중심이 돼야겠다. 그래서 대학의 산학단지 조성이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시설도 더 많은 지역의 기업의 연구자들이 들어오고 지역 산업들이 함께하면서 대학생들과 그리고 교수와 같이 연구하면서 이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조만간에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북대학교 신임 김동원 총장님과 함께 각 대학 유치, 쾌거에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캠퍼스가 이게 낭만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캠퍼스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밝은 모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총장님이 또 학생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주 만날 기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꽉 짜여진 일정이지만 그 일정이 항상 그대로 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또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랄지 이런 게 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데 가기보다 학교 식당에 들려서 같이 학생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교수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뭘 고민하는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독서 카페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독서실에서 문 닫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서 경우에 따른 친구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문화로 바꾸지 않습니까? 독서 카페를 많이 만들어 달라. 좀 가슴이 많이 와 닿았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독서 카페를 만들어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서 카페는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구들도 만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의 문화이기도 한데 막 그런 것들이 대학 사회에서 앞으로 많이 더 강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대학교 가끔 가다 보면 외형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한옥 스타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 건물들이 새로이 들어서는데 내부 환경도 좀 우리가 IT 강국이니까 IT화 첨단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화 그 부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뭐 대단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물들을 이렇게 한옥 건물도 많이 넣고 또 나무 문화를 비롯한 조경을 잘해서 외부인들이 전북대학교를 찾아갈 수 있는 명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겉도 화려하지만 내부가 강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이런 모델에서 학생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온라인에는 다양한 무크랄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단어가 아까 말씀하신 네. 스마트 정보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교육하고 연구할 때 그 부분이 모자라지 않도록 체제를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정보화 추진단을 곧 발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내에 있는 교육과 연구의 환경들을 스마트화 시키는데 앞으로 1,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인프라를 깔아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준비된 총장님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거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전북대학교가 또 도민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이 있고 어쨌든 지역의 대학 이렇게 큰 대학 하나 있고 없고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일일이 또 총장님 취임하셔서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방송 나오셨을 때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거점 국립대학은 대학 자체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되는 시대적,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산업이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학은 좀 더 지역과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 주민과 함께 자원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대학을 개방을 해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이들이 우리 지역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이 지역 대학을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수 인재들이 뭐 해마다 자꾸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에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우수 지역, 우수 인재들이 우리 지역 특히 이제 전북대학교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에서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혹시 그런 염려는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